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착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 부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양원근 저자님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자님은 선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선의지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의지를 뜻하는 말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칸트는 선과 도덕이 선험적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은 칭찬을 받으려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과 도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다. 대표님은 스스로의 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의지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자신에게 무엇인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으니 한다 라는 자발적 마음가짐이다. 나는 사람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믿는데 그런 마음만 가진다고 무엇인가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반드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셨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선의지를 가진 이들을 좋아한다. 심지어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기업은 자신의 선의지를 보여주는 마케팅 기법을 구사한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공한다라는 말을 아무리 해봐도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먼저 베풀면서 살아? 그렇게 살면 호구 취급이나 당하지? 라고 말할 뿐이다.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피해를 보았던 기억이 있다. 가슴 속에서 자연스레 샘솟는 선의지를 따랐다가 처절하게 호구 취급을 당하고 나면 점점 손을 내밀기보다 움켜쥐게 되고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로 변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그렇게 살아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좋으련만 팍팍한 무한 경쟁 속에서 나만 잘 살기는커녕 다 같이 고생하며 살고 있다. 선의지를 잃어버린 대가는 모두에게 가혹하다. 선의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쭉 이어가는 편이다. 일 때문에 정말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내게 좋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나를 소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다. 전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양 사장이 도와줘서 잘 해결했거든. 너도 한번 만나봐. 이런 소개를 받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상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든 나는 사양하지 않고 만난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니 참 감사하고 내가 다른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고맙다.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발전해 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만남은 나에게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종일 사람들을 만나면서 피로가 쌓여도 그 피로 또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풀게 된다. 그런데 가끔은 이어갈 수 없어서 결국 끝나고야 마는 인연이 있다. 왜 끝장나는 인연이 생기는 것일까?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그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다. 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타고난 이타적이고 선한 마음이 있다고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마음과 마음이 오가야 한다. 상대가 계속해서 나에게 요구만 한다면 그 관계는 나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행복과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것이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계속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하다. 여기서 덕은 도덕적인 덕과 지적인 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덕은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습관화가 중요하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게 중용이다. 여기서 중용은 계산적이거나 산술적인 중립이 아니라 참된 인간의 행위를 말한다. 정도에 어긋나거나 사람에게 해악을 미치는 행동은 악덕일 뿐 중용을 따질 수 없다라고 했다. 즉,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하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면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는다. 도움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든 신세를 갚고 싶다며 인사한다.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면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해진다.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책을 한 번 냈다가 문제가 생겨서 마음고생을 크게 한 작가가 있었다. 소개로 나와 만나게 되었는데 사정을 듣고 너무 딱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덕분에 문제를 해결한 그는 새로운 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나에게 다시 조언을 구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업계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 꼼꼼하게 안내해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간신히 연결된 전화 통화에서 다른 출판사와 계약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선의로 도와주었고 대가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다른 회사와 계약한 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혹여나 그가 잘못된 계약을 반복할까 염려되어 나는 출판사와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점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다. 이후로 전화를 해도 그가 받지 않아서 연락이 아예 끊어졌다. 나는 진심으로 도와주었는데 도움만 받고 안부 연락조차 끊는 이들을 보면 아무래도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돈 문제일 때는 마음의 상처로 끝나지 않고 좀 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일으킨다.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주었는데 이후로 돈을 갚지 않고 재차 빌려달라고 하였다. 또 빌려주었는데 여전히 갚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참 허탈했다. 혹시 사정이 나아졌는지 물어보니 그는 태연하게 아직 여유가 안 된다. 그렇게 안 받는데 배포가 작은 것 같다. 라는 말을 했다. 도와줘서 고마워. 꼭 갚을게. 라는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가 회사 재정에까지 영향이 미치면 실망감이 더욱 깊어진다. 잘 모르는 사람들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더 잘 일어났다. 돈뿐 아니라 사람까지 잃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려워졌다. 그래서
결심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피해야겠다고. 어디선가 들은 말인데 누가 100을 빌려달라고 하면 20, 30 정도를 그냥 주는 게 좋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은 너무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어서 안 하는 게 좋다. 돈 거래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면 성경에서조차 금하겠는가. 성경의 잠언에 보면 보증을 서지 말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게 옳은 일이므로 돌려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주라는 것이다. 상대방이 만족하진 못하더라도 보탬이 될 수 있고 서로 의의를 상하지 않는 방법인 것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도덕성을 지키면서도 성공한 예를 무수히 찾을 수 있다. 착한 기업에 소비자들은 열광하고 심지어 마케팅에서도 도덕성을 강조한 방법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내 가슴속 선의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보석이었다. 그런데 타인을 돕겠다는 선의가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못한다. 선의를 실행에 옮겼을 때 비로소 타인의 삶, 그와 연결된 내 삶에도 눈부신 별이 된다. 실천이 없다면 아무리 원대한 꿈을 꾸어도 몽상가에 지나지 않는다. 선의보다 선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실천해야 한다. 선의지를 어떻게 실천할지, 우리의 꿈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를 다음 장에서 하나하나 풀어내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부의 품격, 착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 양원근 저자님의 책을 추천합니다.